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3억짜리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꼭 알아야 할 활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를 차근차근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겠지, 또는 집이 있으니 절대 못 받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얼마냐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종합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의 중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신이 실제로 벌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가치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당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매달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 항목을 합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직장이나 사업에서 얻는 소득, 금융소득이자나 배당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으면 그 40만원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로 월 20만원을 번다면 이것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집,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을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라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바로 재산소득 환산율인데 2025년 기준으로 연 4%입니다. 즉,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서 월 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이 시세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집이 본인의 실제 거주용이라면 재산가액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죠. 이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하면 660만 원, 그리고 이걸 12로 나누면 약 55만 원이 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집 자체에서 매달 55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제도상 이런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30만 원, 집에서 환산된 소득 55만 원이면 합계가 85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이니까 훨씬 미치죠. 당연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거의 없는데 고가 차량이나 예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공제가 거의 없어서 차량가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자동차 기준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공제를 적용한 뒤 환산하고 소득과 합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알면 집이 있든 적금이 있든 합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한마디로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나오면 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올해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단독가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28만 원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한 달에 228만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앞서 말씀드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40만 원 받고 재산에서 환산된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합계 90만 원이니까 228만 원 기준보다 훨씬 낮아 당연히 수급 가능합니다. 다음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심사합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한쪽이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다른 한쪽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80만 원씩 받으면 합계 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 환산 소득이 월 100만 원 나온다면 합계 260만 원이죠. 이 경우는 364만 8천 원 기준보다 낮으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국민연금 150만 원, 재산 환산 소득이 250만 원이면 합계 400만 원이 넘어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선정 기준액은 매년 물가와 노인 빈곤율 변동에 맞춰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락했던 분이라도 올해 다시 계산해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에서 10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분들이 올해 기준 상향으로 새롭게 받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선정 기준액은 월 기준입니다. 즉, 1년치로 계산할 때는 12배를 해야 하지만 심사 단계에서는 월 금액만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 12개월 연 2,736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월 기준으로만 판단하니 그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액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1차 관문일 뿐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추가로 소득재산 공제 항목을 적용해 실제 수급액을 산출합니다. 반대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아무리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숫자가 바로 기초연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올해 금액이 작년보다 인상됐기 때문에 과거 탈락자도 꼭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 집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택은 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본 주거 재산은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산정에서 집은 일반 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거주하는 집이라면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재산 기본 공제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기본적으로 1억 3,500만 원, 부부 가구는 2억 1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즉, 내 집의 시가가 2억 원이라 해도 단독 가구라면 1억 3,500만 원은 빼고 나머지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 계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단독 가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은 6,500만 원이죠. 이걸 재산소득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1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즉, 주택 때문에 월 21만 원만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는 것이지 전체를 다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집값이 높아도 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가 3억 원 주택에 거주하는 분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기준액 이하로 나와서 수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재산 특례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주택 토지 가치가 높아도 생활 기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일부 추가 공제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 즉 세를 주거나 비워둔 주택은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일반 재산으로 전액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 여러 채인 경우는 해당 주택 중 거주용 한 채만 공제를 받습니다. 정리하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 공제 제도 덕분에 주택의 상당 부분이 재산 계산에서 빠진다. 둘째, 거주용 주택 우선 보호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집은 최대한 반영을 줄여준다. 그래서 집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의 공시가격과 시세는 매년 변동됩니다. 또한 선정기준액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구나 재산이 조금 높은 분들도 공제 후 계산하면 충분히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 있더라도 꼭 계산해보고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 어르신, 올해 68세입니다. 시세 약 2억 8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몇 년 동안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는 분 권유로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 거주하는 집은 공제 대상이었고 단독 가구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주더라는 겁니다. 즉 2억 8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억 4,500만 원. 이 금액을 재산소득 환산율 연 4%로 계산하면 연 약 58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48만 원 정도가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여기에 김 어르신의 실제 월 소득은 국민연금 25만 원과 소액의 이자 소득 3만 원뿐이었습니다. 즉 전체 소득 인정액은 약 76만 원 수준. 2025년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 어르신은 올해 초부터 매달 약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이 있으니 안 될 거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5년 넘게 신청을 미루신 걸 생각하면 정말 아까운 시간이었죠. 김 어르신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라도 신청해서 매달 도움받으니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주용 주택 공제 제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기준액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과거에 안 됐더라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김 어르신처럼 재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기준 이하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집이 있어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에 사는 박모 어르신 부부, 모두 70세를 넘긴 분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시세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매달 국민연금 45만 원, 아내는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생활비 대비를 위해 3천만 원 정도의 적금도 보유하고 있었죠. 박 어르신 부부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적금까지 있으니 기초연금은 무조건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먼저 거주용 주택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가구의 주택공제액은 2억 2천만 원. 따라서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재산소득 환산율 연 4%를 적용하면 연 120만 원, 월 약 10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예금적금입니다. 3천만 원 예금은 동일하게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연 120만 원, 월 약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즉, 재산에서만 월 20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합니다. 남편 45만 원, 아내 25만 원이므로 합계 70만 원. 최종 소득 인정액은 재산 환산월 2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총 90만 원입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이므로 이 금액과 비교하면 박 어르신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훨씬 낮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고 각각 약 26만 원씩
합계 매달 5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금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기준액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매달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으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공제액이 크고 재산소득 환산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월 소득 인정액은 생각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더라도 기준 이하라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금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거나 국민연금 받으면 탈락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사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재산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이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차량의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니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5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없이 전액이 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그 결과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많지 않아도 차량가액만으로 기준액을 넘어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톤 이상 화물차나 특수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가액이 낮더라도 다른 재산 항목과 합산 시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도 장애인 차량이 아니거나 가액이 높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복지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5천만 원 이하의 일반 차량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가액이 낮아 월 소득 인정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가액과 소득 인정액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높으면 그만큼 재산 환산 소득이 올라가고 이는 선정 기준액과 비교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연 240만 원, 월 약 20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보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차량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 시세를 확인하고 재산소득과 함께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나는 오래된 차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세표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외로 중고 시세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산해 두면 탈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단순히 매달 현금이 나오는 제도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숨은 혜택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혜택들은 생활비를 줄이고 의료, 교통, 통신 등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의료비 감면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증질환 외래 진료나 일부 검사치료 시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며 장기적으로는 수십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비 감면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경로우대 카드나 지역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거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할인받을 수 있죠. 셋째, 통신비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사에서 월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동전화 요금에서 매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이 가능해 1년이면 13만 원 넘게 절약됩니다. 넷째, 전기가스 요금 감면입니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요금 감면 제도를 제공합니다. 전기는 월 1만 원 내외, 가스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다섯째, 문화여가 혜택입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고궁,
국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대폭 할인됩니다. 또한 지역문화센터나 복지관의 강좌 수강료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입니다. 각 시군구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회 난방유 지원, 쌀이나 반찬 배달,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 몇만 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금은 물론이고 의료교통 통신 공공요금 문화 혜택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숨은 혜택들을 모두 활용한다면 연간 절약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돈 조금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부가 혜택까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포기해 버리시지만 사실 기초연금은 이의 신청과 재심사 절차를 통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이란 결정된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신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잡혔거나 소득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차량가액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미 처분한 재산이나 사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심사는 이의 신청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자료나 상황 변화를 근거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감소했거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주택연금 가입,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 실제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나 공단 상담원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이나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본만 제출하지 말고 원본을 확인받고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연을 막기 위해 접수증이나 확인증을 꼭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탈락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탈락했는지부터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에서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신청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기준이 변경되거나 계산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한 번 떨어졌으니 안 된다고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작은 노력과 정확한 정보가 평생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과 신청 방법을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재산이 조금 있어도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 친척,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 계산과 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백세복지연구소 채널에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꾸준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정부 발표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정보들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챙기고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 알고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백세복지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